예, 8월 10일 토요일 주말 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자, 매주 주말은 제가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죠. 자, 그리고 시장의 기준을 잡으면서 세상 돈 공부 좀 편하게 제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야, 이번 주는 진짜 공포, 진짜 간만에 한 작년 올해 통틀어서 제일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공포를 잘 거쳐오셨고, 댓글 한 분이 야 공포에 사는 게 맞네라는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근데 참 힘들어요. 말은 쉽지 않습니까? 제가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리겠는데, 정말 급락해서 바닥에 있을 때 제가 표시한 부분이 한 2년 동안 한 4번 정도 될 거예요. 그 중에 한 번인데, 그때 저도 월요일날 뭐 현금 많은 분은 사도 된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말씀 못 드리잖아요. 저는 그때 계좌를 펴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포트만 들고 있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공포를 잘 거쳐셨고, 전쟁 같은, 투자라는 게 정말 전쟁 같습니다. 그런 한 주를 잘 보내셨어요. 자, 멤버십 가입 고객분께 한번 감사 인사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큰 시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제가 크게 잡고 세밀하게 들어가는 게 투자의 방법인데, 뭐 그게 바벨 전략일 수도 있고, 항상 시장이 기준이다, 시장이 계속 무섭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요. 큰 시황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월별이나 이런 디테일은 좀 살짝 수정이 되겠지만, 남은 하반기 이제 대선까지 보면 한 3개월 남았죠. 이제 90일 수능도 그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여전히 투자 수확기 올라서 팔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틀을 그려 보는 거예요. 어쨌든 뒤에 정치 얘기도 드릴 텐데,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현 정부의 가장 미션이었던 물가를 연착륙시키고, 이거는 사실 이제 별로 신경 안 쓸 거예요. 연착륙 됩니다. 전쟁이 나든 뭐든 그래도 유가도 붙어 있잖아요. 자, 이게 문제죠. 야, 미국 경기가 경착륙 된대, 아니야 연착륙이야, 여기에 대해서 막 싸우는 부분, 엔캐리도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정시 전에 어쨌든 이 정부가, 이 바이든 해리스 정부가 상방을 만든다는데 일단 대전제를 깔고 갑니다. 왔다 갔다 있겠죠. 어제 제가 마감장 3시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또 정치 얘기 확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자주 보는 또 참고하는 되게 좋은 채널에서도 오늘 제가 드릴 말씀과 비슷하게 이렇게 나가서 절대 그 보관가 아닙니다. 제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이었고, 투자 난이도는 상이 아니라 상상이에요. 상상입니다. 정말 좁게 원래 작년도 좁았고 올해도 좁았습니다. 근데 그 정치 변수가 들어오면서 변동이 더 붙은 좁게 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조금 난이도 높다. 하지만 또 중심을 잡고 있으면 또 괜찮아요. 그 얘기 다 드리겠습니다. 경기가 물론 위에 있고 정치까지 봐야 되겠지만, 항상 우리 투자하는 데 기본은 금리와 은행이다. 자, 미국 금리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업 실적, 그게 이제 경기와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경기가 확 부러지는 경착륙이 아니잖아요. 리세션이 바로 아니면 이 주도주도 봐야 되는 겁니다. 정시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번 주는 물론 공포고, 야 완전히 다 망가지는 것 같이 많이 공포를 느끼시겠지만, 이제 다시 한번 정치와 변수를 감안하되 다시 투자의 기본으로 봐야 되는 그런 기간이라 봅니다. 분명히 정치 영향이 많이 커졌어요. 제가 정황이다, 뭐 미일 짝짝꿍 얘기도 드리지만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미국이 경기를 쉴드하는 모두도 정치입니다. 사실 그래요. 옐런이든 바이든이든 금리를 보면서 제가 지표를 보겠지만 어쨌든 경기를 쉴드할 거라 저는 보고, 그래서 지표에 대해서 너무 일일비할 필요 없어요. 어제도 지표도 괜찮게 나오고 그저께 하니까 반등을 잘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하반기에 이 큰 흐름 대전제를 보면서 어차피 정시는 기본적으로 긍정 바이어스를 끌고 가야 돼요. 생각보다 좀 더 빠질 수 있지만 큰 수에 꺾인 게 아니라 보기 때문에, 그런 면을 제가 조금 더 면밀하게 분위기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7월 중순부터죠. 사실은 시장에서 7월 초부터 원래는 시그널 줬어요. 지금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하락 기간을 정리해 드리고, 지금 중요한 투자 포인트 한 번 더 점검한 이후에 향후 대응책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봐야 될지.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미국과 한국 우리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주도sek들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3년 됐어요. 앞으로 7년 다 할 텐데 10년 대계 실전 투자 제리 채널입니다. 저희랑 같이 봐주신 분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도 편하게 좀 얘기를 같이 시장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릴게요. 주중에 방송한 거 들어보니까 정말 뭐 급박한 뭐 비상선언처럼 되게 빨리빨리 말했던데 오늘은 제가 좀 정리하면서 좀 편하게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또 미국 증시 안 볼 수는 없겠죠. 자, 지금 변동성이 많아요.
물론 제가 여러 가지 금리, 어닝, 매크로 이런 얘기도 드리지만 지금 변동성 많을 때는 기준을 차트,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결과물이에요. 이 차트에서 물론 차티스트는 아니지만 차트를 통해서 주변 정황을 같이 보면 되게 분위기를 파악하시는 데 편하십니다. 어쨌든 제가 지난주 확 빠졌지만 미국 경기는 괜찮다 했던 월요일입니다. 아시아는 블랙먼데이였고 미국은 빠졌지만 다시 반등을 주면서 V자 반등 비슷하게 가고 있죠. 바로 한 번에 안 갈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17,000 이게 왕창 떨어지면 충격 먹었던 지수인데 시장 충격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안착이 되는 게 17,000입니다. 17,000 넘어가야지만 정상 궤도로 돌아오네 하면서 돈들이 더 많이 돌아올 거예요. 그 기준을 나스닥 17,000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밑에 있죠. 등락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갔던 15,500포인트 월봉도 보여드릴게요. 자, 월봉 이제 다 아시겠지만 월봉은 그달의 분위기입니다. 7월 중순부터 와장창 떨어졌고 8월 달까지 한 번 더 패닉이 왔는데 선을 끊었던 게 이게 15,700 있었점이지만 이게 역사적 고가였어요. 2021년에 한참 버블이 있었던 그 고가를 지지받고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더 15,000 한 후반대 이 정도가 찐바닥 확률을 더 높게 보는 거죠. 월봉 보셨고 그 다음에 중간에 볼 수 있는 주봉인데 자, 주봉을 제가 어쨌든 어제 잘 끝났기 때문에 나스닥의 주봉이 상당히 강한 양봉으로 끝났죠. 바닥에서 확 야 미국은 괜찮아 경기 견조하단 말이야 하면서 자신감 보여줬던 한 주였고 공포를 그쳤지만 이게 2, 3년을 패닉을 보더라도요 시계를 보더라도 주봉을 통해서 이렇게 빨간복 표시한 부분이 하락하고 나서 상승할 때 항상 처음에 상승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런 면으로 저는 중간에 차트 시그널 주봉으로 봐요. 작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면으로 아직 변동은 있겠지만 바닥치고 반등을 줄 수 있는 시작 같던 한 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일본 말씀드린 17,000포인트 5일선 돌려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이번 주는 그렇게 변동성 이후에 찐바닥 찍었다. 우리나라 미국이 찐바닥 찍었다 저는 보고 있고 변동성이 있는 이후에 반등 모습을 이번 주 했어요. 자, 그럼 다음 주에도 어쨌든 미국 경기가 관건입니다. 미국 경기는 지금 계속 어제 그저께 보면은 주간 실업수당 매주 나오는 사실 별거 아닌 지수인데 거기에도 되게 크게 반응하잖아요. 왜? 미국 경기가 진짜 어떤지가 되게 궁금하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오는 수요일 날 CPI 나와요. 그 한 달 전에 기억나세요? 이 CPI 때문에 나스닥이 빠졌다. 사실 트럼프 피격한 게 13일이지만 7월 11일 날 요 까만색 양봉입니다. 음봉입니다. 이때 CPI 나오면서 생각보다 미국 경기 빨리 꺾이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시장 그 하락의 단초를 시작을 했던 CPI였어요. 그렇게 보면 또 중요하겠죠. CPI 볼 수 있습니다. 확 안 꺾이면 돼요. 어차피 연착륙은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정도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경기를 봐야 되니까 뭐 소매 판매라든지 또 실업수당 청구 고용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 반도체 종목인 어플라이 머티리얼 실적도 볼 수 있고 부동산이나 소비자 심리지수까지 다음 주에는 미국 경기 같은 거 한번 챙겨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등락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반등을 주는 흐름을 만들 거라 저는 봐요. 자, 거기에 대한 견해라든지 어떤 배경을 말씀드릴 텐데 자, 요거는 한번 또 지나면 사람들이 다 까먹기 때문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트럼프가 문제여서 아니 트럼프 이때 피격당했거든요. 13일, 15일 이것도 주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7월 11일 날 미국 CPI 때문에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꺾이나 하면서 훅 떨어졌다는 게 보였고 우리 출렁거릴 줄 알았지. 근데 이제 피격되면서 트럼프가 확 나서다 보니까 그때 급락을 시작했습니다. 7월 17일.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7월 중순이었어요. 실제로 봤을 때는 7월 11일 CPI부터 미국은 나스닥 꺾이기 시작했다. 자, 13일 날 피격 주말에 되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확 부상 아주 멋진 사진 찍혔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트럼프가 되면 야 이게 좋을 거야 저게 좋을 거야 하면서 뭐 그린사는 많이 떨어지고 실제로 트럼프가 현 정부를 공격한 주식이 박살난 그렇죠. 주식이 박살나기 바랬잖아요. 금리도 내리지 말라 막 그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딴지를 걸기 시작해서 트럼프가 부상했던 7월 하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로 떨어졌던 게 17, 16일 날 트럼프가 야 대만 너네들 반도체 너무 보조금 많이 받아. 그렇게 하면 대만 반도체를 저격하면서 하루에 7%씩 TSMC 빠졌죠. 그 다음에 현 정부가 트럼프 정책 반대로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쓴다 그랬잖아요. 야, 중국 반도체 규제할 테니까 미국에서 한 거 아니면 중국에 수출하지 마. 그렇게 하면서 반도체나 AI 쪽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쭉쭉 떨어진 거죠. 자, 그런 이후에 이제 미국 경기를 건들 수 있는 실험줄이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 경기에 대해 걱정이 많았는데
8월 2일이었어요. 이때가 8월 1일 언제지? 이때인가? 이때쯤 되네. 이때 떨어진 게 이때인데, 이때 8월 2일 실업률이 4.1이 컨센인데 4.3이 나왔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샵룰, 샵룰 실업률이 꺾이게 되면 미국 경기가 빨리 리셋이 온다. 실제로 샵룰을 창시한 분은 이번엔 그렇지 않다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조정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반등도 없이 푹푹 떨어지는 샵룰의 공포를 맞게 된 거죠. 미국 경기에 대한 공포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주말이 또 됐어요. 주말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 미국 가장 기본적인 펀드, 아주 그냥 가치주의 대가인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미국의 대표주인 애플을 대량 매도했대. 계속 팔고 있었거든요.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미국 진짜 안 좋은 거 아니야? 지금 가장 대표주인 엔비디아, 블랙엘도 내년부터 나오는 플랫폼 대량으로 나올 텐데 3개월 출시가 지연된대. 그렇게 주말에 공포를 보내고 어떻게 됐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아시아 블랙먼데이가 옵니다.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그때 엔화가 확 급등을 했어요. 1달러당 141.7엔까지. 그런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방금 말했던 미국의 경기와 트럼프가 이렇게 빠졌다지만 실제로 지금 수급적으로 텐트럼, 수급 발작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사실 아시아든 뭐든 전 세계 미국 경기랑 맞물려서 엔화가 발작이 일어났는데 실제로 7월 초부터 엔화는 시장에 시그널을 주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몰랐을 뿐입니다. 그것도 뒤에 설명드릴 텐데, 자, 그렇게 하면서 10일 날 뭐 대만이 10%, 일본이 13%, 우리나라 뭐 코스닥이 10몇 프로 빠지고 박살이 났죠. 진짜 박살나고 그때 엄청나게 공포를 느끼고 결국 이때 시종장구가 엄청나게 틀리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바닥 쳤다 했던 부분이 실제로 조용했던 미국이 갑자기 다음날 트럼프의 반격을 하고 주가가 트럼프하고 급락을 한 상태에서 해리스가 부통령 월스를 지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공교롭게도 일본 BOJ가 엔화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 총재가 하진 않아요. 가오가 있으니까 부총재가 나서 금융이 이렇게 불안하면 금리 인상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반성문을 제출합니다. 그러고 나서 급등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도 미국도 반등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흐름이 미국의 경기, 그 다음에 트럼프의 정치, 그 다음에 엔켈에 대한 수급이 초찰적으로 거의 3주에 걸쳐서 4주에 걸쳐서 정시를 박살을 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월요일이 바닥이라 치고 이제는 괜찮다는 얘기를 자꾸 드리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 미국 지표를 볼 거죠. 정제지표 따라서 계속 봐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바닥 후 변동이 있지만 반등 모색하는 주간이었죠. 이번 주가. 자, 이제부터 그러면 조금은 혼돈이 되고 막 공포 있고 정신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중심을 잡아보면 뭐가 가장 큰 관건이죠. 야, 정말 미국 경기가 견착륙 되느냐,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전 세계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올해 말씀드렸지만 사실 미국이 재정이든 경제든 아니면 주식이든 오버한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선 이후로 저는 좀 변한다 보고 있었는데 빨리 맞은 거죠. 실제로 미국이 연착륙 되다 보니까 이제 9월 18일 날은 누가 봐도 금리를 합니다. 얼마나 할지가 문제지만. 그래서 하반기가 이것 때문에 착륙은 되는데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엔캐리처럼 확확 하는 수급도 나오는 거 아니냐는 기본적인 두려움이 깔고 있어요. 그런 면 때문에 등락을 보는 겁니다. 하지만 큰 흐름은 여전히 미국 경기는 확 부러지지 않는다고 이제 사실 보는 거 있죠. 그런 분위기 보시는 거고 시장의 반작용이죠. 너무 심했던가 이번 주는, 지난주도.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돈이 넣었다 뺐다 했던 엔캐리들 얼마나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2경이다 뭐 3경이다. 미국의 온갖에 이제는 사실 빅테크에 엔캐리가 들어왔던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미국의 M1, M2처럼 실제로 딱딱 찍히는 게 아니라 비상장에는 뒤에서 그래야 돼요. 엔캐리 같은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 차트 하나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엔캐리에 심었던 이 해지가 어차피 2012년부터 아베 때부터는 그 엔화는 바이든과 짝짝꿍해서 그때는 이제 미국과 짝짝하면서 계속 엔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2021년부터 더 급격하게 엔저를 가고 이쪽으로 가던 부분이 엔화 잠깐 말씀드리면 차트를 봐야 돼요. 어디 갔어?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엔달러가 이번에 사실은 161엔을 갔잖아요. 161엔. 161엔 가고 난 다음에 확 빠져서 월요일날, 이때 161엔 이때입니다. 이 꼭대기 쳤을 때가 사실은 7월 초였어요.
이때가 161원을 찍었을 때가 7월 초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확 빠지는 날 있죠. 확 빠지는 날. 이때 7월 10일입니다. 앞에 뭐라 했죠? 7월 11일 날 미국 CPI 발표했을 때예요. 엔켈이 있던 부분, 미국에 투자했던 부분이 CPI 나오면서 미국 경기가 빨리 꺾이는 거 아니야 할 때 엔켈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엔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선 거죠. 엔켈이와 미국 경기는 같이 붙어 있어요. 왜? 엔켈이 저가면 가장 투자 많이 한 데가 미국 정시든 채권이든, 물론 채권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시가 있기 때문에 주식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트럼프 나오니까 더 박살내고 뭐 중간에 경기 더 안 좋고 지표하니까 더 떨어지고 하면서 엔화가 계속 롱롱롱 간 거예요. 더 강세로 가다 보니까 월요일 찍었을 때 그때 141엔 초강세를 찍은 거죠.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그림 보시면 요때가 찍었던 날이 그날입니다. 원래 월요일. 그러고 나서 팡팡팡, 이게 주간이거든. 월요일이 아니라 주간이기 때문에 이게 3주 4주 방금 말했던 이 정시가 이렇게 하면서 이 엔켈이 엔지에 찍었던 헤지 펀드든 ETF든 알고리즘 시스템 블록딜이든 걔들이 엔화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계속 줄여요. 계속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 투교성 헤지가 확확 줄기 시작한 게 한 주, 두 주, 세 주, 이번 주 나오면 또 더 줄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청산이 됐다고 봅니다. 이렇게 오버했던 부분이 그 엔화가 오버해서 엔조로 갔던 부분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BOJ 반성문 통해서 미국 경기와 함께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수급이 어느 정도 진정된 게 맞겠죠. 자, 그렇게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도 엔켈이 80% 이상의 청산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그림 보여드렸는데 그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대로 보고 나면 그렇지만 우리가 월요일 날 이 알고리즘 시스템 블록맵 ETF가 얼마나 무서웠어요. 이건 저희가 20몇 년 했다고 말을 했지만 정말 몰랐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러셨을 거예요. 이런 게 시장이 엇갈리고 되게 무서운 면인데 어쨌든 그래도 저는 기준을 잡고 한번 정신을 차려본 거죠. 그래서 BOJ가 반성문 제시한 거고 한번 다시 엔화로 한 말씀 드려보면 엔화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보면은 기준이 잡히실 겁니다. 엔캐리가 이분만 있었던 거 아니겠죠. 예전도 되게 많았었어요. 제가 크게 뽑아서 봤는데 이미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엔화와 달러의 관계입니다. 엔화가 이제 쭉 약세로 가다가 떨어지면 엔캐리죠. 떨어지면 엔캐리예요. 이미 일본은 양적 완화 20년 차고 있기 때문에 뭐 2002년 이럴 때라든지 2007년 서프라임 나기 전이라든지 2015년 중국 그 위안화 박살났을 때 있어요. 그럴 때라든지 요번에 같은 경우인데 떨어지면 강세가 되다 보니까 엔저 말고 안전자산 엔화 사자 그렇게 되면서 엔캐리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보면 정말 미국 증시가 박살났던 케이스는 이렇게 크게 꺼내는 것 중에서도 2007년 요때밖에 없습니다. 근데 2007년은 2008년 서프라임 나오기 1년 전부터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뭐 이렇게 할 때거든요. 이미 이게 꺾였다 해서 미국 증시가 같이 빠지는 게 아니라 1년 뒤에나 사실은 폭락이 왔어요. 시계열이 있습니다. 이때는 뭐 중국 때문에 그랬다 치는 거고. 이번에 근래 보시면 2022년에 11월 같으면 증시가 정말 바닥치고 그때 정말 불안했을 때 2020 하반기 때잖아요. 그때는 우리도 뭐였죠? 그 레고 사태 나오고 우리나라 망한다 했을 때 우리나라 원달러 140 몇 원 이렇게 갔을 때 그때 그 1400 몇 원 갔을 때 있잖아요. 그때 갔을 때인데 치고 얘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증시 바닥을 치고 반등 주기 시작했어요. 2023년부터 작년부터 계속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바로 오지 않는다는 거지. 엔화는 특성이 조금 굼뜬 게 있는데 올 때는 팡팡 오는 그런 습성이 있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저도 공부를 좀 했는데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일로 보더라도 이미 일본이 미국에서 CPI 나왔던 게 11일이었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거액했던 게 7월 17일이잖아요. 미국 경기 때리고 정시 때리기 시작하면서 엔도 같이 빠집니다. 항상 같이 급락급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경기와 정시와 뭐 채권도 봐야 되겠지만 이 엔캐리는 같이 간다는 얘기죠. 엔캐리가 가장 투자 많이 한 곳이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미일 짝짝꿍이든 BOJ에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시장 불안정할 시 그것도 사이에 있긴 한데 7월 31일 날 뒤에 말씀드린 7월 31일 날 사실은 BOJ가 방금 그 반성문 낸 거에 반해서 정말 자신 있게 고금리 인상을 더 할 것처럼 얘기했다고요. 그게 7월 31일이었어요. 적어놨네. 7월 31일도 항상 빠질 때였잖아요. 미국도 불안할 때인데 그때 BOJ 총재가 나와서 새로운 신임 총재잖아요. 기준금리 0.25를 하면서 우리 그때 보긴 봤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지만 0.25를 하면서 야 미국 일본은 금리 올리더라도 이제는 괜찮아.
양적 완화 안 해도 돼 하면서 되게 강하게 금리를 돌릴 것처럼 말했다고. 저는 볼 때 그거 아닌데 밀 짝짝꿍이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생각을 했지만 저도 이때는 그게 캐치 못했던 거죠. 정말 파격적으로 자신감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며칠도 되지 않아서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맞고 나서 전 세계 난리 나니까 이제 부총리를 앞세워서 8월 6일이죠. 6일인가 7일인가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금리 인상 안 할게. 자, 죄송합니다. 양적 완화 계속 할게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 사실은 실수한 걸 인정하고 다시 급등을 만들었던 일본의 어떤 금리 시스템은 이제는 일단락 됐다 봐야 돼요. 미국 경기를 우려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엔캐리에 대한 트레이딩 수급 공포는 일단락 됐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수나 이쪽이 바닥 쳤다고 90% 보는 거예요. 어차피 방금 말했던 것처럼 미국 경기와 엔캐리는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투기금리의 어떤 양도 보셨겠지만 많이 나왔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 CPI부터 나왔던 부분이 엔고도 아까 160일에 찍었을 때가 7월 초였어요. 이미 NS는 시장 시그널을 좀 주고 있었다. 물론 지나가서 제가 설명을 하는 부분이지만 저도 그걸 몰랐어요. N은 물론 저는 보기만 봤지 그렇게까지 안 봤기 때문에 지나가고 나서 이런 퍼즐들이 맞춰진다고 보는 거죠. 근데 분명히 떨어질 때 7월 31일 날 기준금 인상할 때도 일본에 미국의 옐런이 별말 안 했다 그랬잖아요. 오히려 트럼프 때문에 장이 빠지고 난 이후에 야 트럼프 들어오니까 빠지잖아. 그 다음에 제가 왜 해리스가 부통령 지명하고 BOJ가 반성문 내고 장이 반등 주기 시작하잖아요. 왠지 해리스가 민주당 정부가 부각되니까 미국 정신 이제는 반등 준다는 것처럼 맞춰지는 느낌이야. 솔직히 그래요. 그런 정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더 열심히 보려는 거고. 주식을 오래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야 이때쯤에면 장이 빠질 것 같긴 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모르게 또 악재가 툭 터져서 장의 단기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 많이 느끼셨어요. 기시황 같은 건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지금 미국 대선 구간이고 또 미국 경기가 붙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미국과 일본의 어떤 내가 10수년간 봤던 그 짝짝꿍 흐름이 살짝 어긋난 것 같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얘들의 정말 고도의 노림수가 아닌가. 물론 제가 좀 가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런 정치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차트든 뒤에 금리와 어닝 기준으로 볼 거예요. 가장 그의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미국 경기에 대한 불안감과 엔캐리는 같이 간다. 하지만 너무 많이 쏟아졌다. 이번에 정말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공포를 느꼈지만 청산도 많이 됐다는 생각을 하고 BOJ가 반성문을 제대로 제출했기 때문에 엔화에 대해서 하단은 저는 막아놨다 생각합니다. 140엔 초반 정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글로벌 정치 변수를 계속 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경기나 이쪽 수급 문제가 조금 일단락 됐으면 다시 금리와 어닝, 미국의 경기와 주도주, 주식을 또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을 그래서 주도주나 주식을 좀 봐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지금 다 보시면 가장 기준이죠. 얼마 전에 뭐 떨어지면 러셀을 사야 된다. 러셀 2000은 지금 말도 안 나옵니다.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관심 갖지 마시고 다시 기준으로 되고 많이 싸져 있는 나스닥의 빅테크, 애플과 엔비디아 말씀드리지만 그 빅테크, 알파벳, 아마존, 메타 조금 팬덤 있고 러스크형 그 트럼프형과 붙어 있는 테슬라도 물론 정치적인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같이 보면서 보겠습니다. 우리랑 같이 중요하게 보고 지금 B2B의 가장 핵심인 AI 가속기 칩 암만 블랙이 어떻다 하더라도 어제도 TSMC 실적 나왔어요. 월별로 나오거든요. 또 좋아졌어요. 월별로 또 올라갔습니다. 가격이 또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 우리까지 보는 한미반도체 뒤에 좀 늘어져 있지만 이 AI 가속기 칩 메인 라인은 여전히 굳건하다. 내년까지 여전히 굳건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 미국도 우리나라도 바이오 섹터 우리나라 조금 수급적으로 특이하죠. 자, 바이오 섹터는 또 우리 빅바이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완을 절반 정도 잘 하고 있으면 됩니다. 저 앞에도 얘기 드렸지만 정치 변수랑 숫자로 안 나와요. 이건 차트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나 그런 거를 조금 더 신경을 쓴다는 얘기고 분명히 난이도나 이 좁아지는 변동성은 좀 더 높아진 건 맞아요. 하지만 미일 콜라보 얘기 드렸고 미국 경기와 어떤 정부에서 현 정부가 지금 이렇게 빠진 뒤에 올라오고 이런 만드는 것도 물론 그런 정황이 있어. 그 경기와 지표를 약간의 쉴드 친다는 걸 보면서 저는 지표를 챙길게요. 여전히 기준은 제가 얘기 드렸던 미국의 3대 미션과 3대 리스크 기억나시죠? 계속 저는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이렇다. 이 큰 이 경제와 정치와 정치의 이런 아주 큰 허리케인 속에서 이머징 국가, 이 작은 우리나라는 어떡할 거야? 대만을 기준과 한국 같이 본다 그랬잖아요. 대만과 한국 왜 사실 비슷합니다.
규모는 약간 다르지만 같은 이머징 증시의 수익 국가고, 특히 반도체가 한 나라, 우리나라 특히 수출을 다 먹여 살리잖아요. MSCI 가장 보는 거고 전세에서 가장 열심히 보는 반도체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열심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TSMC 삼전 하이닉스, 우리나라 삼전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지난주까지 좀 호작질했다 그랬죠. 빅피처 있지만 그런 면이 서서히 정성화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바이오 놓지 마시고 우리 포트 잘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이번 주를 거치면서 손님도 저한테 얘기하셨고 저도 느낀 게 있어요. 야, 정말 암만 20몇 년 저만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야, 지금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1987년에 블랙 먼데이를 그냥 얘만 들었지 실제로 수급이 그렇게 뛰어나온 건 처음 봤다. 정말 블랙 먼데이가 1987년에 그땐 금리 때문이었지만 미국이 하루 만에 그렇게 떨어지고, 그때 일본도 그래 떨어졌어요. 87년이면 전 세계 중심이 일본이었습니다. 아시죠? 니케이 지수. 니케이 지수도 10몇 프로 빠졌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그게 바닥치고 반등을 줬었어요. 미국과 일본이. 이번에 미국이 8월 5일 날 13% 빠졌습니다. 하루에 13% 빠졌어요. 정말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자, 그런 공포감에 어쨌든 이 수급들이 시스템화돼서 나오던 그런 변동성 엇걸린 게 맞기 때문에 제가 더 조심을 하고 시장을 기본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그때도 얘기 드린 것처럼 그래도 투자에 변하지 않는 거, 물론 사이클도 봐야 되겠지만 밸류와 성장 어닝, 밸류, 우리나라 코스피 밸류 말씀드렸잖아요. 싼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비싼 게 가장 위험한 거고, 원래 그렇습니다. 싸면은 좀 든든한 거예요. 야,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지겠어. 그런 면으로 밸류를 보는 거예요. 자, 나스닥 S&P가 지금 나스닥이 15점 몇 프로 빠졌어요. 물론 지금 올라 10%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미 10%에서 빅테크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 30%도 빠졌죠. 퍼가 40몇 배 가던 게 이제는 30%고 30배까지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많이 저렴해진 거예요. 좀 편해진 거죠. 엔캐리 트레이딩도 그렇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딩 아까 말했던 미국 증시에 투자했을 때 빅테크 투자했을 텐데 아까 161엔에서 이제 140엔까지 빠졌잖아요. 이미 10% 빠졌습니다. N은 10% 싸졌고 빅테크도 10% 싸졌어요. 그건 뭐죠? N으로 투자한 애들 봤을 때 와장창 하고 난 다음에 자기 투자 애들 빅테크가 20에서 40% 떨어진 거야. 지수는 20%나 싸졌고 빅테크 종목들은 40%나 싸진 겁니다. 한번 와장창 했죠? 청산했죠? 지금 보니까 빅테크, 나스닥 싸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싸졌죠, 밸류가. 그렇게 보시고 여전히 제가 보는 성장 어닝은 암만 이렇게 하더라도 저 엔비디아든 주변 종목 보고 있잖아요. 빅테크 뭐 캐파 나오고 안 꺾인다니까요. 스타워즈는. 그러다 보니까 성장 어닝 여전히 저는 견조하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우리나라 한국 증시. 이거는 일주일 내내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어쨌든 변동성 정말 크고 약하고 외국인 호작질한 우리나라지만 코스피 기준입니다. 코스닥을 안 봐요 아직. PBR 0.9배 미만은 예전도 항상 그랬지만 과거 리세션 때 항상 이 정도에서는 바닥을 만들었다. 이번에 급하게 가서 바닥을 만들었다. 그 2,500 정도다. 외국인도 물려있다. 2, 3년 동안 노력해서 우리나라 먹기 위해서 들어왔는 애들이 20몇 조 샀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와장창 7만원까지 빠졌다. 하지만 우리나라 스마트 머니 들어간다는 얘기 드렸어요. 7만원 초에. 외국인도 7만원대가 매수 평균 단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삼전 16만, 삼전 7만원 초, 하이닉스 16만원대를 바닥대로 더 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타깝게도 어제 수치 좀 변화 있었지만 개인 신용이 이거 역대로 털렸어요. 역대로. 이런 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뭐 수치는 예전처럼 비슷하게 됐지만 하루 만에 1.3조 털린 건 없었어요. 하루 만에. 아마 그게 블랙 먼데이 근처로 털린 것 같은데 지금 이제 17조까지 떨어졌거든요. 17조 초반까지 7조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의 신용을 안 틀린다 그랬잖아요. 삼성전자가 뭐 8만 원에서 뭐 9만 원 30% 떨어지는 없으니까 거기에 한 7, 8천억을 빼야 돼요. 그게 안 빠진다 보니까 그거 빼면은 고점에서 3조 이상 틀린 겁니다. 엄청나게 틀린 거예요. 근데 그 사이 더 틀린 거기 때문에 그러면 봤을 때는 개인 신용 흐름 보더라도 바닥이다. 금조 바닥 찍었다니 한 번 더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도 엔비디아 등 AI 가속치집 말씀을 드렸지만 기준은 여전히 AI 반도체가 주도 섹터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전 세계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는 꼭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거기 우리나라만의 특장점 빅바이오는 우리가 또 절반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잘 가져가시면 되죠. 뭔 종목인지 아시죠? 제가 매일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시황도 얘기 드리지만 매일 파트 2 멤버십 위주로 들어간 방송에서 구체적인 종목과 추세, 가격 기준, 목표가를 매일매일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고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같이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 이것저것 보지 마세요. 작년 올해 미국도 자꾸 좁아진다 그랬잖아요. 뭐 러셀이 어떻다, 뭐 딴 게 어떻다, 저는 잘 안 봐요. 물론 보고 하지만 투자는 안 해요. 완전히 시장의 중심에 계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또 싸졌어요. 이번에 수급 분석의 어떤 기본입니다. 제가 저만의 분석이라 하지만 큰 흐름 보고 이번에 외국인까지 큰 흐름까지 끌어오면서 이제 외국인 핑계까지 대고 그랬는데 어쨌든 공포를 거친 이후에 탐욕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빅수급들이 슈팅을 하고 거기서 엑시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기 중장기로 이제 바벨 전략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자, 매크로 사이클도 정치 때문에 혼돈이 있지만 금리 연이유로 다시 기준을 잡으면서 미국 경기를 보면서 주도주를 제시하겠습니다. 자, 미국 정치는 같이 보세요. 재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수급 사이클상 역시 빅수급들의 슈팅 버블 엑시트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2024년의 하반기가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정말 힘드셨고 정치가 어떻다 수치도 안 보이지만 다시 한번 기준을 경기와 어닝, 금리 주도주로 잡겠습니다. 분명히 하반기 때는 우리 들고 있는 포트를 수확하고 팔 수 있는 기한이 저는 오리라 봐요. 자, 앞으로 7년 남았지만 같이 보시는 10년 대계 실전 투자로 말씀드리는 소수 정예 좀 많이 늘어나고 계신데 여전히 저는 뭐 시장에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보는 거고 실전 투자 제리 채널입니다. 여전히 제일 좋은 우리 주도주 포트라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별로 뭐 여러 가지 있으시겠지만 너무 한 종목 몰빵, 큰 비중 몰빵 하지 마세요. 최소한 지금 바이오랑 반도체 절반 정도 나눠두세요. 뭐 중기는 좀 반도체 많긴 하지만 그런 말씀드리면서, 자, 금주도 어쨌든 어제 쉬었기 때문에 미국도 괜찮았기 때문에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새롭게 정신 맞이하시죠.